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6월 28일 수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세로 상승 출발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도 그 하락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0.41% 하락하면서 2,5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87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홀로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나만의 전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이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히든 전략 고수익쇼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도 수요일 시장이 또 힘차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해줬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해줘서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현재 뭐 코스닥 부분들뿐만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반등의 위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을 놓고서 잠깐 뭐 차트를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다우존스에 했던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상승과 조정의 사이클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거의 20일 주기 사이클, 20일선 지지 보이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미국 다우존스 부분들이 21선을 찍고 이제 반등에 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에 대한 아주 기축 현재 강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통제하기 약간 힘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런 양상이 좀 되지만은 그게 확실하게 누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우려성 멘트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침체로 주식에 있어서 약간 침체로 현재 다가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재 상승 반전의 어떤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 또 경제 지표 호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나와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의 또 흐름들을 보시면은
물론 오늘 이제 갭상승했다가 이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3일 전에 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월요일날 방향성이 좋았고요. 화요일날도 행보를 해주고 오늘도 행보를 좀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20일 상승에 대한 어떤 10일 가격 조정이 됐고 여기서 나름대로는 행보가 조금 더 진행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이달 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이달 말이 되기 때문에 올말 올초에 방향성들이 분명하게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종가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상 5일선 안착이 되면은 단기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21선을 돌파를 해주면은 중기 매수 신호가 된다. 다만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양시장 아직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듯이 우리도 역시나 상승의 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경제 지표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 흐름이 어떠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 좀 밑으로 하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어떤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오늘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로는 이제는 양자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사실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이슈일 만큼 전문가님의 설명이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양자 시대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통신 관련된 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졌고요. 그렇죠. 또 이제 특징주로서 엑스게이트라는 네, 종목군도 제가 언급을 했고, 현재 머큐리라는 종목군도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미국 자체적으로 인프라,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를 깐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양자 암호 통신이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5G와 함께 현재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되고 있고, 또 양자 암호 통신이 국내에서 또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통신 3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제 크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양자과학 현재 기술 전략 발표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가장 세 개의 어떤 키워드, 밑에 이제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통신, 그다음에 양자 센싱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상용화 가장 늦은 것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2030년이 훨씬 넘어가 2035년 정도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0년도 후반대인데, 지금 상용화 가장 빠른 부분들은 양자 암호 통신이 이제 일부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자 센서도 상용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 기술로도 접목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양자 암호 통신은 현재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둘씩 적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통신주의 어떤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은 뭐 10년도 더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세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곧 상용화 과정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어떤 센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잠깐 뉘앙스로 이런 말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양자 역학이나 이제 양자 물리학 부분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구조인데 가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양자 다시 말해서 가장 그 물질의 최소 단위인 현재 최소 단위인 어떤 빛 또는 가장 원자핵의 어떤 그 밀입자 이 부분들을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입자적인 성격, 하나는 이제 파동적인 성격인데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현재 빛을 쏴서 이중 슬립을 쏴서 확인했을 때 하나는 파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는 입자로 보이기도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관찰자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입자로 보이고 관찰자가 관찰을 하지 않고 어떤 그 무항비 상태로 놓으면 파동으로 보인다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어떤 개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동안 실험을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가져오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또 속성을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가장 미세의 양자의 특성을 두 가지로 약간 분리를 했을 때 이 방향성 키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확하게 정반대 방향을 스핀처럼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빛보다 빠른 어떤 힘이 좀 작용이 된다는 건데 이것하고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양자 암호 통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현재 보시면은 현재 아실 겁니다. 제가 차분하게 이걸 어떻게 양자 암호 통신하고 현재 접목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원리는 뭐냐면은 현재 컴퓨터는 1 아니면 0이었습니다. A가 아니면 B인데 양자 컴퓨터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걸 두 가지에 중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개념이 좀 이걸 응용해서 현재 AI 컴퓨터, AI보다 어떤 굉장히 크게 연산을 확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암호 장치에 1 아니면 0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암호 장치에 1과 0을 동시에 어떤 그 변수를 중첩해서 심어주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리는 그리고 자세한 거는 뭐 연구자들이 다 연구를 하겠죠. 우리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암호 통신하고 현재 이걸 접근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입자로 생각하고 관측을 했을 때는 입자로 보이는데 관측기를 떼고 봤을 때는 파동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찰자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성질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암호가 바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신자, 발신자가 있는데 둘만의 어떤 신호인데 그중에 어떤 관측을 하려고 어떤 측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암호가 변하니까 해킹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둘만 오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 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의 어떤 개념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현재 그런 어떤 스핀의 개념처럼 똑같이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양자 암호 통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양자 암호 통신이 이제 두 가지 어떤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PQC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QKD 기술인데 PQC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라고 해서 양자에 했던 것처럼 복잡한 난수, 풀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변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걸 통신에 이제 전송을 해서 상대방이 받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된 것이 이제 PQC, 양자 내성 암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오리지널,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술인데, 현재 QKD 기술이라고 해서 양자 암호 기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두 개의 똑같은 선, 그러니까 암호 자체적인 어떤 통신 채널을 가지고 이거를 암호화 시키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암호는 절대적으로 외부의 해킹이 없는 그런 건데, 하드웨어가 필요한 장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특징들이 양자 내성 암호하고 양자 암호 통신 두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장치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배기, 그다음에 뭐 이런 단말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한 원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뭐 분배기라든가 키 분배기라든가 양자 난수 생성기라든가 또는 양자 난수 생성기를 검출하는 검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전혀 이렇게 헤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SK텔레콤 자회사 IDQ라는 회사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현재 분배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분배기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보면은 그 안에 부분들은 키 분배 장치, QKD라 하고 그 안에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어떤 기계,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걸 검출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키 분배기를 통해서 암호화 장비로 보내고, 암호화 장비에서 다시 한번 상대 측에 보내는 그런 약간은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SK텔레콤의 자회사가 IDQ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러 개의 하청업체와 함께 최종적으로 컨트롤해서 만든 것이 양자키 분배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현재 양자의 원리처럼 굉장히 복잡한 양자 난수 생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동시에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혜업종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혜업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양자 시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양자 암호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좀 토픽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준 설명으로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관련 이슈로 정보통신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아주 미래에도 잘 활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기술로 보여지니까요. 어떤 업종이 좀 관련이 될지,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게 될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더 단단한 전략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이렇게 핫한 이슈들을 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급등주 대박쇼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전장에 우리 시장을 좀 핫하게 달궜던 핫한 상한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우리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금강공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움직이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가 모듈러 산업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전장부터 급등하는 흐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핫한 상한가 종목은 바로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 전문 제조사와 공동 경영을 한다라는 소식에 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핫한 상한가 종목은요,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이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이 애플페이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등극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벌써 핫하게 달궜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3시간 지난 이 이내의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벌써 핫한 움직임을 보여줬을까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금강공업, 아우딘 퓨처스, KG 모빌리언스 이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좀 픽하고 계시는 베스트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약간 뭐 시총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약간 믿음직한 KG 모빌리언스를 현재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운데 KG 모빌리언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뭐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매수가 안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면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KG 모빌리언스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바대로 애플페이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또 휴대폰 결제에 이제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만 했었는데 오프라인까지도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KG 그룹의 KG 이니시스와 함께 이제 PG사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KG 그룹이 최근에 현재 쌍용차를 좀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분 투자 효과도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현재 뭐 증권형 토큰 하게 되면 이쪽 관련된 뭐 결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뜨지는 않지만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굳이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차트가 5,000원대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한번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기나긴 하락과 기나긴 행보의 끝자락에서 이제 20개월 선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을 찾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종목들 가운데 KG 모빌리언스를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어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이 앞으로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같이 기다려보시면서 이 오늘의 매수 포인트 좀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는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여 줄지 이 오후장 인기주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매달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이 금메달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이 대망의 금메달 종목 함께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후장에 좀 강하게 움직여줄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인기주를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 첫 번째로 오후장을 주도할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스텍시스입니다. 코스텍시스, 이 전기차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이 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전망도 좀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장에서도 벌써 상승의 흐름이 시작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하셔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까요? 예, 오전에 상승하다가 좀 그렇죠. 밀렸지만은 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반도체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첨단 공정의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통신용 반도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용,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있고요. 전력 반도체는 이제 SiC의 어떤 그 일반 실리콘이 아닌 현재 탄환 규소라고 하는 SiC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코스닥 시스가 하는 것은 전력 반도체의 어떤 패키징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XP에 대한 1차 벤더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프 스피드 향에 대한 벤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 완료 단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현재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판 패키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떤 방열 패드나 현재 방열 패드처럼 현재 그 방해를 할 수 있는 기판이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또 전문적으로 제작을 좀 하고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서하고 패키지 현재 패키지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했다. 또 필수 또 부품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의 갭필러, 갭패드처럼 현재 방열 소재의 스페이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스를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어지럽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보통 왼쪽에 그려보면은 현재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박스권을 했던 종목이 한번 크게 날아가서 삼파동이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하단을 붕괴시키고 원자리에 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스는 이런 오랜 동안 박스권이 이런 부분에 중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공장 증설 캐파가 내년에도 굉장히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장기 정배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스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호재도 있고요.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벤더 등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도, 윗꼬리를 감싸고 오늘 윗꼬리의 한 절반 정도를 만약에 오후장이나 내일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좀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닥 시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오전에 보여줬던 상승폭을 지금 소폭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다시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 오후장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두 번째 종목 은요 바로 CU박스입니다. 네, CU박스 영상 인식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또 이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도 조금 두드러지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오후장부터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CU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앵커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얼굴 AI 자동 인식이 좀 해당이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외국 인천공항에 나가다 보면은 현재 다 여권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인식이 돼서 얼굴 인식 이쪽에 그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좀 되고 있고, 또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기업 건물 가면은 전부 다 아이디 카드, 패스카드 있어야만 다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얼굴 인식 이게 되면은 내가 쓱 지나가도
어떤 자동 통화가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신분 보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AI로 얼굴 자체를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도했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인데 CU박스에서는 이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한번 신규 상장이 돼서 18,000원 또 고점까지 갔고 여기서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비로소 21선이 돌파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 물론 현재 완벽하게 현재 보유수 물량이 풀리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하지만은 충분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고 또 시총이 또 1,300억대 가벼운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들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으로 CU박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공항에서 이 바이오 인식을 할 때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업에서 이렇게 편한 기술을 조금 더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더 기대가 될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관심 업종에 담으시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오전장 상한가 종목과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실 이 매달 종목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잠시 후에 이 매달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핫했던 종목들과 오후장 인기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이 시간에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세 가지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제 하나기술을 AS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상승률을 더 키워갔습니다. 어제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서 급등해주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저희가 사실 첫 번째로 만나본 날은 6월 22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추천주로 주셨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또 하루 만에 다시 만나보네요. 하나기술. 제가 또 오늘 오전에서 보면서 너무 신나고 좀 놀랐는데 이 하나기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업만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소재주 위주로만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장비주 쪽에 어떤 이슈가 이제 분명히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부분들, 가장 어떤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투자하기에 괜찮다 하는 부분들은 턴키 도급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 물론 이것 외에도 코인테크라는 어떤 기업도 현재 공장 자동화 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턴키 도급이 가능한데 하나기술은 그보다도 공장 자동화를 뛰어넘어서 순수한 장비 쪽에서 전체 좀 턴키 도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현재 76,000원 내외에서
제가 이때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양봉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슈팅이 되고 오늘도 슈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할 확률이 또 많고요. 또 직전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고점에서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폭만큼 이걸 저항을 넘어서면은 대칭되게 약간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약간 9,000원이고 저점이 6,000원이라면은 대칭이 되는 시점이 약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현재 분할 매도로 접근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 2차 전지 장비 업체 쪽으로 우리가 순환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저희의 추천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인 상승폭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야기해주신 매도 포인트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추천주가 엄청난 상승폭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가올 종목들 이제 4개 만나게 될 수익률을 너무나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주저하지 않고 오늘의 매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이 제2 하나기술이 되게 될까 너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오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카본은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조선 그 기자재 부분들이 약간 조용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대용 조선사 쪽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순환매로 한번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회사의 어떤 계열사 쪽에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히든카드로 제시를 했는데 제가 종목명을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의 어떤 계열사 부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 섬유를 하고 있는 업체, 한국신소재라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탄소 섬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원래 본 회사 자회사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본 회사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조선 기자재를 본행제 중심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행제 관련된 LNG 본행제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LNG 운반선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지지형, 하나는 이제 멤브레인형 이게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업체에서는 현재 멤브레인형으로 어떤 그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멤브레인형의 LNG 선,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그런 부분이죠. 요걸 보시면은 이 안에 내부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00도에 관련된 굉장히 낮은 온도를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냉 같은 구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LNG선이 계속해서 발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현재 러시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끊고 지금 현재 카타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한번 LNG로 발주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 부분들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 관련된 뭐 특별한 기술들이 현재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각종 패널들을 완벽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동성 화인텍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하고 한국화본이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 화인텍은 2차 방어벽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이중 어떤 보호막이기 때문에 2차 방어벽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카본은 현재 이제 요거는 1차 방어벽에 대해서는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호 보완적인 어떤 관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한국카본은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시공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고, 동성화인텍은 시공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동성화인텍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LNG 부분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본행지에 대한 발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카본의 어떤 차트를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용한 부분이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좀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조선주는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보냉제 관련된 부분들,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시세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더 나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차트상으로 또 순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동메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동메달 종목 한국카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아직 이 본행제, 기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이 시점에서 공략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한다,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노란톡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렇게 동메달, 은메달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은메달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차지했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2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2위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좀 전에 이슈 시간에 네. 이제 광통신, 암호통신에서 얘기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은메달로 좀 하고요. 또 희동주로 좀 잠시 후에 공개될 이제 금메달도 광통신 관련된 그런 광통신 부분이 관련주들.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은메달 종목은 옵티시스가 되겠습니다. 옵티시스, 네, 옵티시스 또 이렇게 광통신 관련해서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또 사실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한광통신을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케이블, 광소재를 통해서 광케이블까지 수직 계열을 했던 그런 부분의 업체인데, 이 업체도 약간 특징주로 언급을 했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옵티시스를 살펴보겠는데, 옵티시스 부분들은 현재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광통신 관련이 아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련된 광링크의 어떤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HDMI라든가 컴퓨터를 연결한 선처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포트라든가 DM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광링크, 그러니까 현재 광통신을 쓸 수 있는 링크의 개념이 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방송, 영상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송하거나 또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포트에 접속하거나 하는 어떤 모뎀을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품도 생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IP 비디오 월이라 해서 MVUS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통제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어떤 장비, 어떤 방송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어떤 케이블, 그다음에 어떤 모뎀,
장치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광통신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메타버스의 시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고화질이 계속해서 이제 현재 발전이 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액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통신과 연결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을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림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IP 비디오에 대한 어떤 솔루션 부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그 광통신에 관련된 솔루션을 다 장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완벽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시스는 또 하나가 이제 CEO가 현재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양자중력 이론의 박사학위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양자 관련된 어떤 기술을 여러 군데 그 수년간 연구한 경력을 가지고 이런 광통신 링크 기술을 가지는 업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양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옵티시스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옵티시스를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이제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시스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제 조금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조용한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과 61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면은 본격적인 어떤 상승들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움직임이 고점에서 하락을 보이고 행보를 하다가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슈 양자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되면은 움직이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메달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 옵티시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광통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추후에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 은메달으로 꼽아주신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넘어가서 이제 금메달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메달,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돼서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될까 너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예, 히든주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종목명을 생략을 하고요. 네. 오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SK텔레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양자키 이제 분배기라고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배기 안에 양자 난수 생성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것들이 핵심인데 양자 난수 생성을 했으면 요거를 검출을 좀 해야겠죠. 검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현재 이 업체에서 양자 암호 통신 칩을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검출을 좀 하는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되고 이 업체에 대한 그 다음 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생기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암호 전송 장비로 전송을 좀 해야겠잖아요. 분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좀 생각이 되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재료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양자 어떤 검출기라겠죠. 빛을 검출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센서 중에서 라이다 부품이 있습니다. 라이다 부품에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쏴서 그걸 현재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여서 이걸 해석하면서 현재 그 식화가 현재 레이더 작업 그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이다 수신 소자를 국산에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양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양자 검출 기술을 똑같이 응용하는 검출을 했던 기술을 고도로 집중해서 응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산 소재에 대한 상용화, 라이다에 대한 부품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 힌트를 주셨습니다. 또 성장성이 너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어떤 종목일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공개는 노란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도대체 금메달 종목이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